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혼자서 잘해주고 바보 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나만 희생하고 너무 억울한 적이 있나요? 혼자 잘해주다 지친 당신에게 이 책이 필요한 이유. 이제 나만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 잘해주고도 마음 아픈 당신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그리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유은정 작가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과의사이자 작가인 유은정 원장이 발행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저자가 이 책을 발행한 배경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첫째, 자기 이해와 자존감 향상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근원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책은 혼자 잘해주기의 함정과 그로 인한 상처를 설명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 관리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책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정신적 웰빙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를 얻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예시와 실천 방법들은 독자들이 일상에서 즉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입니다. 이를 통해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장의 여정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이 책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균형 잡힌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독자들에게 자기 이해, 관계 개선, 감정 관리, 실천적 도구, 그리고 성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여 더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발행한 배경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면, 유은정 작가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한국에서 관계의 심리학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들은 현대인들의 복잡한 대인관계와 내면의 갈등을 다루며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유은정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일찍부터 자신과 타인의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은 그가 나중에 심리학, 특히 관계 심리학에 깊이 빠져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유은정은 졸업 후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며 현대인들이 겪는 관계의 문제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잘해주려다 오히려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후에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집필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유은정은 상담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대학원에서 더 깊이 있는 심리학 연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결합하여 독특한 관점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연구는 주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계 심리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후에 그의 저서들이 한국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유은정의 여정은 그의 첫 책 출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저서들은 주로 그의 상담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예상 밖의 큰 성공을 거두었고, 유은정은 점차 관계의 심리학자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는 유은정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그의 오랜 상담 경험,
학문적 연구,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이 모두 녹아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관계의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유은정은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며 건강한 관계의 균형점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유은정은 혼자 잘해주기의 함정을 지적하고 동시에 건강한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 상담사로서 만난 수많은 내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학문적 연구 결과를 모두 녹여내어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책의 출간 이후 유은정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강연, 방송 출연, 칼럼, 기고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상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이를 후속 저서들을 통해 대중과 공유했습니다. 유은정의 인생 여정은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왔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이러한 그의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며 동시에 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지혜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 요약해보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유은정 작가가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배려와 헌신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잘해주고도 오히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배려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유은정 작가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맞춰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며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무언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거나 자신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만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은정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는 장기적으로는 자신도 상대방도 힘들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둘째, 자기 돌봄의 중요성.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자기 돌봄입니다. 유은정 작가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한 헌신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처받고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만 맞추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식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을 통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돕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 설정. 책에서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경계 설정입니다. 유은정 작가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경계는 곧 내가 어디까지 타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신을 소진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유은정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설정한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때 상대방도 나의 한계를 존중하게 되며 이는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존감 회복과 자기 존중. 자존감과 자기 존중 역시 책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유은정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은정 작가는 자존감이 낮을 때는 타인에게 과도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 않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감정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법. 책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타인의 감정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법입니다. 유은정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과 기대에 휘둘리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결국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은정 작가는 타인의 감정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맺는 법. 이 책은 결국 상처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유은정 작가는 인간관계에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우선시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은정 작가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작가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독자들이 자신을 돌보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을 읽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정리해보면 첫째, 자기인식의 중요성. 먼저 자신의 감정, 욕구,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일기나 명상을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 설정.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셋째, 감정의 건강한 표현.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넷째, 관계의 균형 유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돌봄 실천. 타인을 돌보는 것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휴식과 자기 관리 시간을 가집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성장 추구.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를 사랑해주세요.